나의 아저씨 드라마 OST의 작사를 맡게 됐었는데 제 안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서 낭떨어진 것 같다.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보냈었는데 천일에서 하루도 안 빠졌거든요. 명상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데 고통도 좋아, 힘든 것도 다 좋아, 다 받아들이면 사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평안을 찾고 싶었고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막상 명상을 꽤 10여 년 해보니까 저는 음악 작사와 작곡을 20년째 하고 있는 프로듀서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명상을 훈련하고 또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데뷔를 했던 게 박하엽이라는 가수의 앨범이었었어요. 이문세 선배님 15집이랑 16집, 넷플릭스의 더글로리나 대원클라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 이런 드라마 OST들을 많이 요즘에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겨울즈음에 나의 아저씨 드라마 OST의 작사를 맡게 됐었는데 애매하다 해서 두 번째도 썼는데 또 애매한데 한 번 더 써봐 이렇게 해서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써야 될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는데 그때까지 뭔가 가사를 새로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제 안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서 고갈된 상태라서 어떤 한 단어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낭떨어진 것 같다 싶어서 가사 쓰기를 그냥 멈추고 좀 한동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가사 하나 못 쓰면 안 되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막 계속 울고 왜 세상이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다가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메일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보내면 진짜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꽤 오래된 감독님이셔서. 그래서 그냥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한 말을 그냥 글자 수에 맞게끔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가사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냈었는데 그게 채택이 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드라마에 쓰이고 정말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도 대표곡이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 알았던 거는 이렇게 모든 걸 멈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엄청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떻게든 명상을 통해서 나는 편안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막 열심히 살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천일에서 하루도 안 빠졌거든요. 정확하게 3시간을 맞추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도 베란다에서 했어야 됐고 가족여행 갔을 때도 화장실에서 했어야 돼요. 밤 새벽에. 좀 더 어려운 게 절박하게 하면 더 빨리 얻을 것 같아서 되게 제 스스로 그냥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물도 안 마시자, 공복으로 하자 하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제 자신을 뭔가 날카롭게 다듬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900 며칠쯤에 결국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마저 이겨내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고 뭔가 약물 치료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강박증이 막 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명상과학 연구소에 계시는 소장님께 찾아뵙다가 다 그만하시고 쉬셔야 된다고, 명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쉬는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니다, 나는 더 뾰족한 사람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막 더 찾아다녔다가 결국엔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더 쉬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일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거의 본가에서 진짜 차려주는 밥만 먹는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다시 찾아갔죠. 저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냐, 그냥 쉬는 거다, 게을러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비로소 좀 명상이 제 안에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쉬는 게 명상이구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상 수업을 여러 번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중에 재미있었던 기억이 제일 많은 게 졸음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서 하는 게 좀 의식적으로 보여서 의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여기까지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분도 있으셨고 4주 프로그램을 했는데 3주까지 주무시다가 도저히 제가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다고 막 거의 울먹울먹 하시던 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그러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연히 졸음이 오는 건 몸의 피로가 첫 번째이긴 하는데 과하게 피로가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면의 것을 뭔가 마주하기 싫으셨을 때 그런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다. 뭔가 내면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오히려 잠 쪽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도 감은 상태니까요. 다른 해피는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뛰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남자야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나 항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없애려고 왔더니 어떻게 더 생각이 더 많아지나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쉬러 왔는데 오히려 막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늘 밖으로 향해 있던 주의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눌러놨던 감정이나 또는 회피하고 있던 생각들, 아직 채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기억들, 뭐 감정들 이런 것들이 눈을 감고 안으로 주의를 들이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건 사실은 명상법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관찰하는 게 핵심인데 생각을 관찰하다 보니 나도 몰랐던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막 머릿속에서. 나는 그냥 뭐 일 잘하는 사람,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불안이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후회가 많았나? 이렇게 미움이 많았나? 하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보통 뛰쳐나가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도 네. 뛰쳐나가신 적 있으세요? 저도 초반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나를 이 경쟁 사회에서 더 이렇게 뒤처지게 만들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명상센터 열리는 곳은 다 찾아갔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해외 책, 제 인생에 하나 덕후가 있다면 정말 명상 덕후였다고 할 만큼 명상에 대해서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친절해지면 혹시 내가 도태되진 않을까. 제가 유니스트에서도 명상 강연을 좀 하기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하고 뭐 카이스트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친구는 저 오후 3시까지 화장실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근데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바쁘고 그만큼 치열하구나. 보통 이렇게 저를 초청하는 곳은 명상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없고 끌려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명상을 복지나 교육으로 할 때는 대부분 좀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대부분 명상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대. 좀 더 창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대. 이렇게 명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면 되려 쉬어지지도 않고 뭔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일처럼 느끼고 그냥 관심을 못 갖고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 기본 성정 자체가 조금 예스맨이었던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게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야 이 사회 틈에 낄 수 있지. 이쁨 받을 수 있지. 그런 인정 욕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는 무조건 예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 안에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그러다가 주변 친구들이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음악인들은 저작권이 거의 밥줄이거든요. 근데 저작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작사를 해도 이거 내가 가져갈게. 기회 줬으니까. 그래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친구들 틈에 용기 내서 한번 노를 했다가 더 이상은 이 어떤 음악 시장에서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안 좋은 소문들이 제가 의도치 않게 전혀 없는 소문들이 나버려서 갑자기 한 5년 동안 그래서 공백기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서 나는 왜 예스맨을 할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예스맨을 했을 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나의 최선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만약에 노가 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노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스 했을 때 나도 좀 더 편하고 타인도 편하고 그러면 내가 막 억눌러 있는 감정은 없나? 이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는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더 저 자신다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불완전함 또는 누군가와의 헤어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런 불가피한 괴로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은 일어난 현상인데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는 제 안인 겁니다. 내면 안에서 그 괴로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놓으려면 결국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뭐 바깥으로 끄집어내든지 뭐 아니면 이게 원래 없는 거구나 하고 정말 선명하게 확인하든지 결국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바깥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 명상으로 저는 계속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평안과 뭔가 고요함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첫 출발은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평안을 찾고 싶었고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막상 명상을 꽤 10여 년 해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명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평안에 다다라야지 하면은 벌써 몸이 긴장하고 뭔가 의도가 있고 의식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몸이 쉬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발도 명상으로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1시간 동안 명상했는데 잡생각이 1시간 동안 났다. 그래도 저는 조금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오늘 잡생각만 했네 하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릴 때 비로소 뭔가 평온함이 찾아오거든요. 명상의 효과들을 보면은 집중력이 개발이 되고 창의력이 막 개발이 되고 대인관계가 막 좋아지고 스스로 감정 조절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상이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명상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건 할 수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스스로 명상을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들이 좀 더 회복하고 뭐 나와 타인과의 관계들도 가지고 있던 갈등들을 제 안에서 해소를 하고 뭐 일에 대한 열정이나 트러블들 갈등들도 제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바깥의 일들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스트에서 명상을 이렇게 강연했을 때 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들의 자살률이 가장 엄청 높았었어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그만큼 뭔가 자기 자신을 뭐 자책하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하는 명상 수업은 대부분 거의 누워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좀 더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물론 좀 더 매력적으로 친구들이 각성하게 하고 공부에 도움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선택한 방식은 여기서만큼은 다리 펴서 좀 누워서 또는 피곤하면은 저 뒤에 가서 뭐 휴대폰 하셔도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애쓰지 않는 삶의 태도를 좀 더 익힐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애쓰지 않는만 하면 결국 뭔가 방만해지고 방일해지고 뭐 게을러지니까 그럴 때는 또 애쓰는 거, 인내하고 견디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저희가 명상이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 받아들이면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막 사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막 고통도 좋아, 막 다 힘든 것도 다 좋아. 이게 주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흘려보내는 것도 있어서 이 중간을 계속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잡는 게 사실은 명상 훈련이기도 합니다. 보통 화나고 감정적인 게 명상을 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났을 때나 슬플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명상은 되려 독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명상의 성숙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의 기술이기도 한 방법 하나로 제가 화났을 때 제가 이 화를 꽉 붙잡고 그대로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으려면은 화라는 게 있고 반응하는 내가 있는 이 사이에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훈련들도 하고요. 그때 저는 조금 저만의 방식일 수 있는데 말을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집안에서 누군가 다투고 하실 때 한번 화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유용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입 밖으로 꺼내서 하는 게 저는 좀 더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면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화를 차라리 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관계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바깥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화를 바깥으로 못 내고 그 결국 내야 될 화를 자기 스스로에게 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할 때 학대하고 있다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을 위한 태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몸은 여기 있잖아요.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어디 있나 보면은 분명히 이거 마치고 어디로 가야지? 아니면 어제 그거 했는데 잘 됐나?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은 사실 이 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해야 비로소 내가 생생히 현재에 살아있는 건데 계속해서 몸은 여기 두고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 목, 내 팔이 여기 있고 상체 여기 있고 두 다리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 현존감을 느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것만으로도 뭔가 충만감, 평온감, 평안감, 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그런 것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명상은 말로써 안내하는 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지금 피디님들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제가 만들잖아요. 근데 명상은 언어를 거의 잘 쓰지 않고 최소한의 언어를 쓰면서 그냥 몸으로 계속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명상법들이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많이 안내하는데 지금 그냥 아무런 자세도 없이 한번 코로 주의를 한번 기울이시고요. 숨을 한번 가만히 들이마시고 숨을 가만히 내쉬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코로 주의를 모으셔서 거기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순간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원한 감각도 있고요. 숨의 부드러움이나 거침도 있고요. 순간순간 매번 새로운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잠시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현재에 도착하는 경험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 도착하는 경험입니다. 지금 현재 또렷이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그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깨어있는 그 자각력이 자꾸 힘이 커져야지 밸런스도 맞출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고 여기에 맞는 대응을 뭔가 애쓰지 않는 쪽으로 할지 애쓰는 쪽으로 할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멍상과 명상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멍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냐면 뇌과학적으로 멍 때리고 있을 때와 명상할 때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정말 사실은 머리가 쉬질 못하는 상태라서 멍 때리는 것과 명상하는 시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음악 듣는 것도 명상이 완전히 됩니다. 특히나 명상할 때는 음악 듣듯이 하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게 음악 들으실 때 보면 1분 정도 듣다가 30초 전에 나온 음악을 막 기억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1분 정도 듣다가 2분에는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음악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쭉 듣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오롯이 들을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음악 명상도 음악에 충분히 빠져서 음악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명상을 경험하실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음악 명상 콘서트나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고요. 명상은 가장 핵심이 깨어 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 챙김은 명상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명상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마음 챙김은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차림도 있고 자각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결국 깨어 있음입니다. 현재 마음 챙김이 있냐 없냐로 봤을 때 멍상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반응하거나 관찰하지 않고 그대로 무기력한 상태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건 같은데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멍상이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경험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앉아있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현재의 경험을 명료하게 알아차렸냐,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성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불면증이 사라지거나 강박증이 사라지거나 또는 뭔가, 저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제 인상인 것 같거든요. 제 얼굴이 막 거울 속에서 보는 모습이 나날이 좀 편안해지거나, 또는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해서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음악으로 한번 명상을 나눠보자 해서 케렌시아라는 팀을 꾸려서 음악을 통해서 명상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들을 했는데, 근데 나오는 명상 책들이 보니까 좀 과학적이고 어려운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가장 친절하고 편안하고 쉽게 명상을 설명하고 싶어서 저는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온감이나 뭔가 감사함이나 사랑이나,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바깥의 것을 가져와서 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명상은 잘 보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원래 있었구나,
나 원래 이렇게 친절하구나.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싶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러면 도태된다고 이러면은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하느라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쌓아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명상이 무르익었을 때 제가 변했던 그 시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온전하다, 이대로 충분하다는 자각이 있기까지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제 자신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근본적인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구나를 스스로 체험하고 그것도 사실은 막 열심히 달려야지만 멈췄을 때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멈추니까 사실 이렇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그리고 더 예쁜 노랫말을 써야지 더 매력적인 노랫말을 써야지 그래서 뭔가 기술을 부리듯이 가사를 썼더라면은 어른 작사를 쓰고 나서부터 그 즈음부터는 저의 작품 세계들도 조금 더 진솔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명상을 뭔가 숨 바라보기, 마음을 깨끗하게 닦기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삶을 어떻게 대해왔느냐 그 방식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떠오르네, 이게 사라지네, 나 평온 얻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내가 꾹꾹 눌러왔던 어릴 적 감정부터 기억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명상하면 사람들이 되게 힐링을 받아요. 너무 개운하다, 편안해졌다. 근데 그 상태를 이제 매일매일 유지하거나 조금 더 깊이 유지하면은 자기 안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어떤 상처나 기억, 감정들을 마주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결국 해소하는 과정까지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냐가 명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늘 절실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는 대부분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품다 보면은 서둘러 답을 내려고 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답에 닿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명상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명상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품고 있는 순간만이 명상 상태이고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길 서둘러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명상이기도 하고 삶을 대하는 귀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 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 삶의 명상가들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막 화를 내고 있든 절망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든 육아 생활을 하든 그 모든 과정이 명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명상하세요 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미 명상 중이시고 수행 중이시고 그대로 온전한 상태시다 라는 걸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케렌시아 뜻은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옛날에 투구장에서 싸움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숨을 고르는 곳이 케렌시아였습니다. 다시 힘도 비축하고 숨도 고르는 그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뜻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이게 회복처 또는 휴식처, 피난처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 뜻이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뭔가 명상으로 일을 할 때는 이 단어를 꼭 써야겠다. 누군가의 그런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